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흔들고 있는 이재명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몇 가지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재명이가 한국 사회,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모든 분야를 흔들고 있다고 하느냐 하면은, 첫째, 우리 사회 문화적으로 생각하는 욕설. 물론 일반 저급한 사회에서는 욕이 입에 붙어서 살지만은, 그래도 이 사회가 지향하는 바는 그 건전한 도덕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런 것이 기본 생각일 겁니다. 따라서 욕설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은 그거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형수에 대한 욕, 또 이재명의 마누라 김혜경이가 조카에게 한 그 독설스러운 막말, 이미 국민들에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불륜, 늙은 여배우와 불륜을 하고 온갖 서로 시비를 털고 있습니다. 이 모두 부끄러운 거예요. 이 사회 문화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은 조금도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이 한국 사회가 정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이재명이가 21세기를 여는 초반전에 이 한국 사회를 얼마나 저급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이 역사가 반드시 기록하고 증거를 남겨야 될 것입니다. 사회 문화만 그런 게 아니고 정치에 대해서도 그 어떠한 무상 복지, 쉽게 말하면은 상품권을 남발하고 아주 그 한국 사회가 이제껏 지탱해 왔던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것을 허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한국 정치와 사회, 문화 혹은 경제에 끼칠 영향이 얼마나 막대한가, 이것이 정치 권력에 노름을 하는 지도자들이 한 번쯤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북두시민혁명군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은 자기가 대통령 공약으로 내걸었던 25만원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1가구가 최고 많을 때가 4명이에요. 부모와 자식도 둘 데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은 둘을 둔다고 하더라도 1가구당 3사람이면 75만원, 4사람이면 100만원을 주는데, 100만원이 그 생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는 모르겠어요. 물론 일시적으로 소고기를 한번 사 먹을 수 있다, 이런 효용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것이 그 사람들의 1년 생활에 얼마만큼의 도움을 주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국민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게 술값으로나 들어가고 갑자기 길에서 주운 돈 취급이나 하지, 그것이 생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무상지원이라는 입장에서는 허경영이의 정책이 도리어 실효성이 있고 정직하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렇게 주지 말고 1가구당 5천만원이나 1억씩 주자. 나는 이재명에게 그것을 역제안하고 싶어요.
그동안에 빚이 있었던 사람이라든가 은행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걸어야지, 거지 동양하듯이 푼푼히 준 돈으로서 국민들의 어떠한 생활 지원이 얼마만큼 될 것인가, 참 난감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자유우파 사람들은 석유가 15, 100, 4,000배를 1,500억 배를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국민들에게 5천만 원이나 1억을 지급하겠다든가, 우리 과학자들이 신소재를 개발해서 그것이 상품으로 수출을 하게 될 때 한 가구당 5천만 원이나 1억씩 주겠다 하는 그런 공약이 도리어 더 실효성이 있다. 그 25만 주가지고 뭘 하겠는가? 이게 대해서 이재명이가 아주 사악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북한에 송금을 했다. 이것은 외환법 위반이고, 또 북한과 남북 관계 문제, 그리고 제3자 뇌물의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인 이화영이 9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은, 검찰의 창작의 솜씨가 창작 실력이 점점 떨어진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안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무죄라면 물론 재판정에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이 김성태에 대해서는 물질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돈이 일단은 북한으로 송금이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 돈의 대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쌍방울 측에서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돈은 넘어갔는데, 쉽게 말하면은 변호사라든가 어떠한 홍위병격인 개딸들은 김성태가 조직폭력배로서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북한의 광산 개발을 띄우기 위해서 돈을 줬다고 그러는데, 그거로는 돈의 대가로서는 너무나 허무맹랑한 대답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이는 검찰의 창작 실력이 뒤떨어진다는 말을 하기 이전에 심정은 있고 물증은 없다는 말처럼 물증을 내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심정은 있어도 물증이 없어서 무죄로 판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판은 증거재판이라고 가정을 할 때 검찰의 창작 실력이 자꾸 떨어진다는 말을 하기 이전에 그 돈의 물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재판이라는 대장동 사건은 우리 국민이 모두가 알다시피 그 당시에 큰 실력자가 아닌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로서, 성남시장으로서 그 성남에 판을 벌리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권력 주변에 떠돌던 분화방들, 온갖 똥파리들이 50억 클럽을 만들어서 참여해서 이놈도 뜯어먹고 저놈도 뜯어먹고 난리가 난 부정부패 사건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떠나서 그런 일을 벌일 때 있어서 그 자치단체장이었던 이재명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항변을 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볼 때, 더구나 이런 사실에 동조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참 옆에서 볼 때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을 극복한 이후에 일어나는 국민들의 심리적인 상처를 치유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재판을 질질 끄니까 그 법조인들이 나서서 하는 이야기가, 물론 한동훈이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일어나는 형사적인 소추는 면할 수 있을지라도 대통령 전에 일어났던 재판은 중지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첫째적으로 그 헌법의 그 해석을 떠나서 범죄 혐의자로서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하고 다스린다는 그 도덕성의 문제가 있어서 용납이 되는 문제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한국 헌법에 없느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상권 분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법부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영 논리에 빠지면서 문재인 정부 이후에 사법부가 정치화돼 버렸어요. 그럼으로써 지금 한국에서는 상권 분립이 무용화되고 정치라는 이름에서 양 진영의 갈등과 분열, 그리고 다툼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사법부가 정말로 자기 존재를 부정한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를 없애야 합니다. 지금 정치권으로 일어나는 판검사들의 행위를 볼 적에 일반 국민들이 받는 그 심판적인 재판을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사법부가 스스로의 존재의 부정을 막으려면은 그 사법부 자체적으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서 그 대통령 선거 전에 심판을 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국민들이 그 불안해하는 것이 사법부들이 진영 논리에 놀아나고 경상도 전라도로 나누어져 있다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하게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21세기라는 제4산업혁명이 불같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국민들에 대한 많은 정책적인 이야기, 즉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들, 그 지금 인구 감소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인구를 늘리는 데에만 돈을 쓸 게 아니라 인구가 감소됨으로써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유치원이 한 4군데 몰려 있는 곳이 있으세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거기 유치원이 싹 다 없어져 버리고 노치원이 돼 있어요. 노인들을 모아서 무용 같은 춤을 추게 하고 그림을 가르치고 그 앞에다가 그 노인들이 그린 그림을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그 노인들이 그린 그림을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 4군데가 전부 다 노인들을 위한 유치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도 물론 금리와 관련이 있지만은 지난 시절처럼
그 폭등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수요가 없어요. 물론 가격이 좀 다운된 적당한 가격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그 지금 부동산 아파트, 강남지구의 아파트 이런 게 투기가 붙어서 그렇지 실수요자로 붙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돌봐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유치원만 없어지느냐? 학교가 없어집니다. 학교가 없어지고 대학교는 거의 지금 현재 수준의 반 정도는 없어질 거라고 봐요. 왜? 이제 서구화 돼가지고 대학 진학이 필요 없고 또 자기가 필요하면은 세계 유수한 대학으로 유학을 가지 여기서 대학 졸업장은 무용지물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우리가 정책적으로 돌봐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를 감옥에 넣느냐 넣지 않느냐로 싸우고 있다는 이 현실이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지만은 얼마나 개탄스럽습니까? 정치권들이 정말 되돌아봐야 될 사건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정말로 이재명이가 이 나라의 지도자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조국이 정말로 이 우리를 다스려야 될 그런 나라입니까? 혹은 또는 그런 사람입니까? 조국이가? 그러면은 이 사회는 도덕성도 필요 없고 오로지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만이 최고이고 올바른 선입니까? 지금 이재명이로서 돌아보는 오늘의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국민 여러분, 좌파다 우파다 이걸 떠나서 여러분은 정말로 이재명이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자랑스럽습니까? 댓글을 달린 것을 보면은 이재명이가 최고라는데 그게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혹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국민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정말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설사 이재명이가 정책을 훌륭하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 밝혀진 것만으로도 나는 그 사람의 지배를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은 진영을 떠나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판에 대해서 개탄스러움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재명과 조국이 우리를 다스릴 만한 그런 인격과 인성을 가졌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25만 원이 여러분의 실질적인 생활에 지원금이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이재명이 제가 검찰의 창작입니까? 만약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재판을 받는 중에 혹은 전세 사기를 벌인 사람이 재판을 받는 중에 그 수백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여러분들의 지도자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냉정하게 돌아봅시다.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 3, 4년 전에 모 의대에서 애들 신입생 무슨 그런 단합대회를 가가지고 그 동급생들이 여학생을 발가벗기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퇴학을 당했어요? 그 사람들은 실력이 있고 그런데 왜 퇴학을 당했습니까? 이재명은 왜 지금 국민들 앞에서 지도자 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과 이재명은 무엇이 다르며 그 사람은 왜 그 학교를 퇴학을 당하고 이재명이는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할지라도 도둑질로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정치적인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정부패한 사람을 지도자로 모실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고 우리 북두시민혁명군 시청자분들만이라도 목청껏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더욱 시청해 주시고 기회가 된다면은 우리 모두 같이 오프라인으로 조직하고 또 이 국가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저는 저의 작은 등불 같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원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